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디바 전문 DJ를 넘어 싱크대까지 섭렵하러 온 저는 방금의 센스쟁이 지지입니다. 네, 열띤 반응 감사하고요. 오늘은 패널로 꾸꾸, 설기, 윤, 진이 그리고 홍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당금의 장수 돌침대이자 당금의 멀티 엔터테이너 설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유기농 홍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에서 내향인 중에 제일 외향인을 맡고 있는 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어허. 네, 패널분들 자기소개 잘 들어봤고요.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개강하고 첫 주차잖아요. 홍시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이번 학기부터 전면 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사람이 정말 득실득실대는 캠퍼스를 보면서 득실득실. 착잡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고 네. 그래도 오늘 녹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주말만 좀 보면서 버텼어요. 정말요. 제가 그만큼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이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저희 학교는 개강을 했는데 제가 잡았던 수업이 폐강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이고야. 아직 학교를 못 갔는데 이제 급하게 춥긴 추워서 다음 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학교를 갈 것 같고요. 저도 저번 주 녹음을 제가 안 와가지고 네. 지금 조금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거의 지금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긴장이 되는데 네, 그냥 제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꼬님. 저도 목요일에 개강이었는데 제가 목요일에 수업을 2개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값 하는 것처럼 금공강이에요. 금공강이어가지고 금요일에는 아주 푹 쉬어가지고 살짝 아직은 개강 느낌이 없긴 한데 월요일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유일한 휴학생 맞나요? 와,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그런- 휴학생이지? 그런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5일 8시간씩 아침에 이제 알바를 하고 이제 과외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저도 바쁩니다. 정말 갓생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야, 야망이 영앤리치.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자기는 갓생 안 찬 척하는 설기님.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안 했어요. 개강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목금공강이기 때문에 아직 개강을 안 했고 저도 지니님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개강보다는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제가 또 연극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녹음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 연극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연극 준비가 이제 거의 보름 정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공연 준비하느라 밤샘 연습도 하고 하루 종일 연기라는 것을 계속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개강한 것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와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판 스포트인 거죠. 완전 막본 스포츠죠. 네, 뮤지컬로 데뷔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지금 개강을 했는데 제가 원래 목공강이라서 이제 금요일에 처음 학교를 갔어요. 하나는 이제 교수님이 휴강을 하셨고 하나는 이제 수업을 갔는데 1시간 만에 수업을 끝내주시더라고요. 이제 왕복 2시간 40분인데 1시간 듣고 집에 왔다. 현타가 왔다. 이제 다시 월요일부터 7시에 깨야 된다. 그런 슬픈 근황이 있습니다. 참 OT가 그게 참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일찍 끝내주는 건 좋은데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찍 왔나. 교수님도 OT 수업하시면서 내가 일찍 끝내면 욕먹지만 늦게 끝내도 욕먹는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한 그 상황 잘 들어봤고요. 그럼 싱크대학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누나 붕어빵 좋아해요? 누나 슈크림 좋아해요? 팥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글쎄, 나 팥 좋아하는데. 나도 팥! 나 팥! 나 슈크림 진짜 안 좋아해. 그 만화책 좋아해?
아, 좋아해요. 나 미치겠다. 저 대본 여러분 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누가 확실히 저 다르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대본 쓴 저 사람. 말하는 구황작물 있거든요. 아, 말하는 구황 장면이 네. 정말 힘드네요. 네. 쉽지 않네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서 한 번에 통과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무대 연습하더니 늘었어요, 연기가. 진짜 배우가 돼가는 기분이지만 이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니님, 어떻게 김현우 씨 연기를 잘 해주셨는데 할만한가요? 사실 제가 오늘 설기님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면부터 같이 합을 맞추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연기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지만 네. 구미님이 믿겠다고 하셔가지고 오는 길에 버스에서 클립을 계속 보면서 김현우님이랑 약간 친분을 쌓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내면적 친밀감을? 그러면 이거 하차차 미치겠다 이거 연습했나요? 차마 입 밖으로 연습을 못 하겠어서 아. 그냥 속으로 보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설기는 입 밖으로 연습한 것 같던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트로 상황극은 하트 시그널 투소 이면주, 김현우 커플의 데이트 한 장면인데요. 방영 후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방송 클립이 유튜브 등 각종 SNS에 떠돌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새로운 연애 예능이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는데요. 그만큼 연애 예능이 아직도 핫하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오늘 싱크대학교에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요즘 패널들 분들이 생각하기에 20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연애 프로그램은 뭘까요? 그래도 요새 제일 핫한 건 아무래도 환승연애 아닐까요? 다들 환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체인지 데이즈. 맞네요. 맞아요. 요즘 뭐 나는 솔로 뭐 그런 것도 많은데 20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환연이랑 이제 체인지 데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그치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사실 일반인 연애 예능의 시초는 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짝이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현실감을 가졌다면 요즘은 연애 예능은 소재도 설정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20대들에게 짝, 연애 프로그램의 클래식 하트 시그널, 커플을 서로 바꿔서 데이트하는 체인지 데이즈,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의 연애를 다루는 나는 솔로,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는 환승 연애, 아바타끼리의 연애 러브인, 퀴어 연애를 다룬 메리큐어와 남의 연애, 그리고 댄서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썸바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연애 예능이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았나요? 진짜 많다. 그래서 여기 대본에 이것 말고도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남사친 여사친 소재로 한 나대지마 심장아 각자의 본능대로 이런 것도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각자의 본능대로는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나대지마 심장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많다. 그렇죠. 채널 분들도 약간 다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패널 분들은 연애 예능 즐겨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원래 열심히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음. 그냥 뭔가 일반적인 연애 예능은 좀 초면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라 약간 저의 관심사에 맞지 않아서 안 봤는데 처음으로 챙겨보고 있는 연애 예능이 환승연애 2예요. 저는 그 X랑 같이 한다는 게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 얘기가 아니니까 보는 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제일 익숙했던 사람을 모른 척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쵸? 그런 거 보는 게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연애에는 제가 처음 봤던 입문작은 하트 시그널이었는데 약간 하트 시그널이 약간 특유의 그 겨울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감성에 빠져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하나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일반인의 연애가 생각보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뭐 체인지 데이즈도 보고 환승연애도 챙겨보고 있고 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반인이니까 좀 더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봤던 게 아마도 엄마가 보시는 거 따라봤던 짝일 것 같긴 한데요. 클래식이네요. 물론 그걸 즐겨보진 않았지만 네. 그 이후에 그 감정을 뭔가 살린 하트 시그널을 시즌 1을 처음에 봤을 때 뭔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일반인들의 사랑을
되게 예쁘게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된 계기인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봤던 거를 진짜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는 그런 사람이라 제일 처음에 빠지게 된 계기가 하트 시그널 2. 이제 이면주 씨를 너무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정말 하트 시그널 2도 아직까지도 돌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몇 번은 어떤 회차는 열몇 번을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체인지 데이즈 같은 경우는 1도 많이 봤고 2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연애도 2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1화를 딱 봤는데 눈물이 너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과몰입을 네, 진짜 너무 이렇게 슬픈 게 어디는 그래서 처음에 못 보겠는 거예요. 1화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재밌는 아주 마라마 자극적인 장면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런 아주 게 잘 있어야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기는 근데 저는 완전 초기에 봤던 거 네, 하트 시그널, 네. 그쵸? 하트 시그널, 썸바디 막 이런 거 보다가 러브캐쳐 2까지 제가 딱 보고 그 이후로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연애 예능을. 그 뒤로도 뭔가 보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환승연애도 1화 정도까지는 보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에 저는 그 이후로는 안 와닿아요. 일반인 연애 예능이. 그래서 잘 챙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 초창기에 좀 봤던 거 제외하면은 챙겨보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윤님처럼 이제 보고 또 보는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끌려가서 하트 시그널을 2를 처음 봤고 그 다음에 환승연애를 본 스타일이라서 막 엄청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패널 분들 중에 이제 와 다 왔다라는 분도 있고 뭐 아예 과몰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로는 좀 몰입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즐겨보시는 중에서 완전 나는 여기에 과몰입해서 눈물 흘렸다 이런 커플 서사가 있었나요? 제가 그 다음 연애 예능 프로그램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브캐쳐 2인데요. 여기에서 과몰입했던 이 커플이 있거든요. 박정진, 송세라 이 커플이 있는데 알아요. 아시죠? 그 원래 처음에 한 분이 그 여자분이 원래는 머니캐쳐였잖아요. 근데 바꾸겠다고 사랑에 빠져서 극적이네. 그래서 둘이 커플로 이루어지는 거 보고 와 어쨌든 사랑의 힘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 커플에 되게 과몰입을 했었고 사실 여기서 이 커플 말고 다른 곳에 또 매칭이 된 게 있잖아요. 정찬우, 김가빈 이게 있거든요. 알죠. 즉 제가 이거를 친누나랑 같이 봤어요. 네. 근데 볼 때부터 정찬우 쟤는 아니다. 쟤는 무조건 머니다. 쟤는 돈이다. 눈에 딱 그렇게 보인다 하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 보고 와 진짜 그 순간에 뱉을말 안 뱉을말 다 뱉었는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은 정찬우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러브캐쳐 2가 재미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서 그렇게 두 커플에 좀 과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머니캐쳐였다가 바꾼 거죠? 네, 제 기억으로. 그럼 확실히 진짜 찐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른 커플 영업하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영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하트 시그널 2의 현주, 현우 커플. 레전드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현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근데 무슨 소리죠? 자꾸 유현주 씨인가요 혹시? 자꾸 영주랑 너무 그러니까 물론 영주님도 아주 완벽하고 예쁘시지만 자꾸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면 어남택, 어남류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전 물론 어남택이었는데 전 항상 맞아요. 제가 옳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속초 여행일 때 부산 여행이었죠. 아마.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속초다. 네. 속초에서 갑자기 서로 차를 탔을 때는 현우도 막 현주다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케이블카 타러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정까지 500번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꼬꼬님 지금 옆에 계신 윤님이랑 동기화가 됐어요. 진짜 지금 말하면서 소름 돋았어요. 저 고개를 지금. 옆에서 너무 끄덕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트 시그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론 현우, 현주 커플도 좋아하는데 저는 하트 시그널 시즌 3에 강렬, 지연을 되게 과몰입을 많이 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케미를 막 응원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거의 마지막쯤에 핫팩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 지연님이 핫팩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강렬님이 그 핫팩을 이제 가져가려는 듯하면서 손깍지를 딱 끼. 뭐야. 그 택시 뒷자리에서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그걸 보고 저 둘은 찐이다. 약간 이런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강렬, 지연 커플에 한번 몰입해서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쳤나봐. 저는 그 환승연애 원에서 개인적으로 코코
코코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나도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코코 민재 커플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둘은 뭔가 사랑으로 이어져 있어서 뭔가 좋았다기보다는 약간 시간이 지나서 뭔가 성숙해진 관계 그쵸.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그 둘의 관계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둘이 처음으로 이제 숙소 밖에 나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불 꺼진 숙소에 둘이 같이 들어왔는데 사람들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서로의 X인 거를 티를 내면 안 돼가지고 사람들 안 볼 때 이렇게 소곤소곤 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민재님이 코코님한테 되게 속닥속닥 하면서 I got you 이런 그게 이제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이런 뜻이래요. 이게 약간 친구로 진짜 연인의 끝이자 친구의 시작으로 가는 대사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클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했던 게 그 마지막 선택 때 코코님이 민재님을 데리러 가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민재님이 차를 타지 않았죠.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코코님이 쿨하게 가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면 박민재 빠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내가 그때 좋아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연애 프로그램 보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정신적으로. 막 왜 저렇게까지 연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코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연애를 되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어떤 커플을 영업하고 싶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그 환승연애 1에서 그 보현 호민 그 비 오는 날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저는 연애 예능에 그렇게 과몰입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장면 보고 되게 여운이 남았다고 해야 많이들 되나?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현호민 커플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반응으로는 가장 현실적이어서 가장 과몰입이 많이 됐다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팬분들 저는 별로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연애 예능을. 근데 지금 보니까 다들 과몰입을 하고 있고 다들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연애 예능을 사실 좋아하는지 잘 몰랐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환승연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교 국가에서 저희 연애 예능 하면 원래 우리 결혼했어요 였잖아요. 그럼요. 네, 기억나시나요? 뭐 서현 정용화 커플. 조건 가인. 그죠. 좋은 가인 레전드죠. 이게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이 사실 주류였는데 요즘은 일반인들의 썸, 연애, 환승, 심지어 재혼까지 예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20대가 연애 예능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들의 뭔가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쵸. 뭔가 저들은 저렇게 연애를 하지만 나의 삶과는 뭔가 동떨어진 것 같고 약간 드라마 보는 기분으로 그런 걸 봤던 것 같은데 그 요즘에 약간 1인 미디어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많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게 뭔가 방송 플랫폼 쪽에서도 흐름에 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공감 코드가 가장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감 코드가 생긴 것도 있고 일반인이어서 두 번째로는 일단 사람들이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늘어나서 좀 더 흥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친구들이랑 저랑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진리가 많지 않은데 그것 중에 하나 뽑자면 역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제할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대본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성 교제의 상대 없음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연애 예능이 저희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능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리만족 이런 느낌이죠.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20대들이 사실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연애를 못한 상황에서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 그걸 보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주변에 보면 굉장히 피곤하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외부인으로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심리에서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책에서 그 결론이 사랑이었잖아요. 그쵸? 사랑이란 그 이슈 자체가 되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고 그렇네요. 하트 시그널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한 이유는 솔직히
사랑이란 주제로 방송을 만들면 평타는 친다.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20대 애들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에는 그 사랑이 훨씬 그 크게 다가올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은 없더라도 사랑을 해본 경험은 있으니까 다들.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예능을 보는 이유가 순간순간들이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잖아요. 사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더 멋있어 보이고 누구나 더 예뻐 보이고 그런다는데 그런 순간들을 예능에서 담는다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의 진짜 예쁜 추억과 기억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연애 예능이 히트를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이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또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꼬꼬님 얘기에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들한테 제일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게 뭐 하트 시그널이나 환승연애 같은 그쵸.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게 보면은 되게 카메라 구도도 그렇고 화면의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막 원초적으로 연애에 대한 그런 포맷이라기보다는 뭔가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감성을 딱 저격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이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연애 예능을 보면은 연출 구도가 굉장히 로코 드라마들이랑 유사해요. 그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좀 은은한 색 보정을 쓰거나 흔들리는 마음을 주고 싶을 때 막 카메라 무빙을 보면은 정말 유사해요. 로코 드라마들이랑. 근데 그런 로코 드라마들이 20대한테 인기를 끄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줄 때 20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현실성이랑 그 드라마적인 판타지 둘 중에서 약간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다양한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예능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매력 포인트 그리고 당금이들의 취향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모두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의 생각 모두해. 제가 들었던 모두의 생각 모두의 중에서 가장 감미로운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빈치인 줄 알았어요. 잘하죠. 정말 그러니까. 저희 당금의 다비치예요. 진짜로. 강민경. 강민경이에요. 강민경. 그럼요, 강민경. 당금의 강민경.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모두의 생각에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관찰 예능이 사랑받는 이유가 리얼리티 때문이잖아요. 리얼리티가 연애 예능에 과몰입하게 만드는 주 요인인 만큼 오늘 녹음에서는 연애 예능의 현실성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윤님, 코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코너 이름은 모두의 생각, 공감대, 비공감 토크인데요. DJ가 질문을 던지면 패널분들이 질문에 대해 공감하는지, 비공감하는지 이유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총 3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고요. 기존 모두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중간중간 다른 대학생들의 생각을 덧붙여 소개하면 된다고 하네요. 현실성이라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패널분들이 더 공감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감을 하면 이렇게 따봉을 날려주시면 되고요. 공감을 안 하면 이렇게 우울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실 연애 예능 출연자가 일반인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평범한 현실에서 마주칠 법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나와야 하니까 뭐 직업이 좋거나 뭐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패널분들은 연애 예능 출연자분들이 평범하다는데 공감하시나요? 아님 비공감하시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표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재밌는 구도가 나왔어요. 지금 오호. 공감 1명, 공감 한 명이죠. 비공감 그 빼고 다 5명이 나왔는데 이거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저희 윤님 왜 네. 공감한다고 하셨나요? 공감이 아.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외모나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연애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어떤 상대방에 대한 그 리액션 이런 것들은 너무 현실에서 볼 법한 행동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들. 질투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거나 사랑 앞에서 여유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것들 보면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평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막 자기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완전 나랑 다른 사람 같지만 이럴 때는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네. 그걸 느낄 수 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의견 설기 근데 저는 트렌드를 하고 있어요. 진짜
원초적으로 이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아요. 아.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를 둘러보다가 어느 예능이었는지는 까먹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봤거든요. 취미가 카레이싱이다. 네. 서주원. 그쵸. 카레이싱이 취미일 수 있는데 그거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취미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연애 예능을 둘러보면 사실은 완전 평범한과는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현재 연애 예능이 출연자분들이 평범한가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CEO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원초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것 같고 저는 아까 윤님이 말하셨던 거에 좀 덧붙이자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감정을 보여주는 거는 연예인들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감정을 보였을 때 평범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연예인들이 나왔을 때도 그건 평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비공감인 것 같아요. 저도 설기님 의견에 되게 공감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목 요인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연예인이 그쵸? 나오는 것보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사는 외모나 학벌이나 직업 이게 가장 뚜렷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반인 출연자분들이 상당히 평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저는 특히 외모가 가장 눈에 띄는 요소라고 생각을 한 게 뭐 솔로지옥처럼 아예 원초적인 어떤 그쵸.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이해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하트 시그널이나 이런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램들도 출연자 외모가 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렇게 뭔가 보고 나면은 와 누구 진짜 예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이 막 나이나 직업 같은 주요 정보는 좀 나중에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제한적인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도 외모란 요소는 되게 가시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샤샤가 저번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그렇죠.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 물어봤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했던 말이 아까 지니가 했던 말이랑 진짜 똑같아요. 외모가 아니더라도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사람의 약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좀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만 선별해서 데려다 놓은 느낌이 오히려 좀 보는 사람들한테 좀 소외감이나 그런 걸 들게 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해서 비공감을 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를 딱 평범의 기준으로 놓자면 항상 출연자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구경해서 가려면 진짜 팔로워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미 인플루언서인 분들을 모은 느낌? 맞아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진짜 일반인은 아니고 준 연예인 뭐 요즘에는 뭐 연반인? 맞아요. 연반인이라고 하죠. 네네.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미 인플루언서인 분들이 본인을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도 나오고 아니면 뭐 추억을 쌓기 위해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는 평범하다는 것에는 조금 비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만 더 붙이자면 지금 그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성분들 지금 거의 다 뭐 인플루언서, 연기자 이런 길을 다 가고 계셔서 애초부터 자기가 평범하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윤님 최후의 변론 한번 해보시겠어요? 토론이었나요? 근데 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래도 평범하다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윤님 결국 그들도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결국 그들도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속 연애는 현실 연애와 다르기도 비슷하기도 한데요. 요즘 가장 핫한 예능인 환승연애를 본 생각입니다. 과거의 연애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건 과연 현실적일까요? 자, 패널분들은 절절하고 아련한 나의 엑스 보이프렌드, 엑스 걸프렌드 공감한다 아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표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반반이에요. 황금 밸런스가 자, 공감 3분, 비공감 3분. 이렇게 공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공감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대본에서 끝난 연애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게 현실적인가 이러면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과거의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사람이랑 어떻게 헤어졌든가 간에 그때 당시에는 좋아해서 만난 거였고 그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와 만났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쓰는 소개 멘트는 저도 충분히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나는 저거보다 정말 더 절절하게 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과가 좀 국어 쪽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저는 공감 한 표 주겠습니다. 다들 감수성이 풍부하신데 저는 약간 감성이 좀 메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한 게 이게 저도 좀 케바케긴 한데 일단 첫 번째 기억은 무조건 미화가 되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별한 지 뭐 2년, 3년 지났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한 3개월, 6개월 됐다. 이거는 조금 환승연애 이 패널 중에서 뱀뱀님 있잖아요. 그분이 손철살이 멘트를 날리시죠. 아니 이 사람도 웃긴 사람이네. 그럴 거면 그냥 다시 사귀면 되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은 그냥 여기서 나올 필요 없고 그냥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좀 케바케긴 하지만 저는 약간 공감이 안 갔습니다. 방송인데 뭐 아름답게 포장해야지 어쩌겠어요.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일단 저는 방송에 노출이 된다는 건 무조건 작가님의 손을 한번 거쳤을 거다라는 약간 의심을 하고 보는 아무래도. 스타일이라서 아무래도 그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저도 주변 친구들하고 딱 환승연애 X 속에서 떴을 때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애들 막 울었다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막상 그럼 너 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다 이래가지고 제가 과연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못할 것 같아서 비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하시는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약에 작가 손을 거친다 해도 결국 쓰는 거는 자기일 거 아니에요. 물론 작가의 피드백을 거치겠지만 결국 그 느낀 감정의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련한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덧붙이자면 제가 뭐 연애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좋아요. 네. 근데 연애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참 연애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은 건가요? 연애 경험은 없지만 해본 적은 없지만 조금 복잡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한테 거쳤던 사람 중에 조금 그렇게 안 좋게 끝난 사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가졌던 시간 자체는 저는 행복하게 추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당금의 임현주답네요. 아, 지금 쓰라고 하면은 절절하게 쓸 수 있다? 저 3장도 가능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한번 비공감해 주시죠. 전 정말 비공감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절절하고 아련한 연애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항상 되게 최선을 다했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끝난 경우가 거의 없었어가지고 힘들죠 사실. 네, 그때 그 사람의 기억을 어쨌든 이걸 쓰려면 기억을 다 돌이키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어떤 순간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지 않느냐, 그 찰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찰나를 기억하다가 결론은 이제 헤어졌을 때 그 감정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아직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절절하고 아련한 연애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절절하고 아련한 연애를 하면은 아름답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돈을 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경우의 문제가 그런 아니네. 거는 누구라도 이거네. 네. 근데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생긴다면 저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현재 제가 해본 연애로는 그 누구도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저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건 사실은 뭐 맞고 틀리고 이것보다는 그냥 개인의 성향이 좀 달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방송에 나오는데 제 엑스 만나지 마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추천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오면 또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만나지 마라. 의외의 캐릭터. 의외의 캐릭터. 네, 저는 이렇게 절절한 소개 멘트 써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본에 보면은 X 자기소개서 나와 있어요. 예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이럴 거면 왜 해줬어?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다시 사귀면 되지. 전 되게 아름다운데요, 이거? 미안합니다. 저도요. 저는 이거 사실 아까는 공감한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약간 중립?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게 지금 절절하고 아련한 X 소개 멘트는 약간 공감을 못하는데 과거의 연애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절절하고 아련한 X 소개 굳이 내가 X를 절절하고 아련하게
소개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한 웃기긴 하지만 한 4, 50대 되면 과거의 연애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50대, 40, 네, 현실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네. 아 그때 귀엽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환승연애 패널분들 같이 너무 막 이 사람은 저에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고 이런 식으로는 약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꾸꾸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사실 이게 뭐 내가 그 당시 어쨌고 뭐 끝이 좋았고 나보고 떠나서 내가 지금 시점으로 좀 그때보다 많이 성숙됐다고 느끼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에서 현실 연애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간 간극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은 연애 예능의 자극적 소재가 경쟁력이라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손으로 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황금 밸런스. 저 이거 잠깐 얘기하기 전에 이거 좀 뭐예요? 체인에 묶여 데이트? 저 이거 보고 좀 충격 먹었는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묶여 다니는 건가 봐요. 어디 섬에 들어가서 체인으로 묶여서 480시간인가? 미치겠다. 화장실 아마 어떻게 와요? 제가 시간을 진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긴 시간이었어. 와우. 그래서 아마 이거 조금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나. 화장실을 못 가나요 그럼?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저 비공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모를 정도면 경쟁력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잠깐만 이거는 너무 투 극단적이니까 이건 빼고 그런 걸 해봅시다. 왜 앞에 예시, 환승연애, 애인 바꾸기, 혼수, 과한 스킨십 이런 걸로 정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래도 비공감? 비용감? 공감. 오케이. 공감. 그러면은 공감하시는 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까 공감에 들었는데 저는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거에 동의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극적인 소재를 쓰고 그중에서 통하는 소재를 쓰면 결국에 화제가 되긴 된다. 라는 생각에서 공감을 들었습니다. 뭐 여태 방송이나 컨텐츠 같은 그런 것들 유행을 쭉 살펴보면 다 그렇듯이 한 포맷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우후죽순으로 나오잖아요. 진짜 끝까지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인 소재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런 흐름에서 연예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극적인 소재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극적인 소재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저는 이 다음부터 충격적이거든요. 솔직히 전 체인지 데이즈 나올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아 진짜. 그 다음에 뭐 지금 나온 혼수, 과한 스킨십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유교보이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좀 자극적 소재라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거부감을 느끼는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굳이 경쟁력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설기는 그럼 좀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유교 보이의.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그냥 국내 그 예능으로 좀 들자면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맥시멈이 환승연애랑 그 솔로지옥 정도? 꽤나 높은데요? 네. 유교보이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방송으로 용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안 돼요. 체인지 데이즈 안 되고요. 왜 체인지 데이즈 맞아 안 돼요. 나는 못 봐. 나 그 꼴 못 봐. 안 돼요, 그건.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기준을.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저는 환승연은 말이 환승연이 사실 헤어졌으니까 엄밀히 말하는 환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빼고 얘기하고 그 과한 성정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끽해봤자 한 달 본 사람한테 뭐 별 감정도 없으면서 그런 스킨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많이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전 이게 경쟁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연애 프로그램의 그 기본적 목적은 감정적 충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자극적인 그런 소재를 끌어왔자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느껴지는 게 없다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비공감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공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니님이랑 비슷해요. 되게, 그러니까 이 자극적인 소재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세태에 굉장히 반대하고요. 이거걸? 저도예요. 아무래도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승연애 뭐 이럴 때까지는 사실
우리의 뭔가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는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어쨌든 남이니까. 네. 그냥 전에 사귀었던 사람일 뿐이지. 그쵸. 근데 체인지 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말이 다르잖아요. 완전 이건 진짜. 내 눈앞에서 뭔가 외도를 목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이 뭔가 방송에서 생겨버리면 이게 과연 사람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안 받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경쟁력이 되기는 되지만 경쟁력이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현실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걸 방송으로 약간 드라마 같은 현실을 현실에서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약간 나도 뭔가 저런 자극적인 뭔가 행동을 나 대신 해주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이 시청자의 뭔가 그런 걸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 오케이. 저는 아닙니다. 있구나 오케이, 하는 오케이. 식으로. 저는 연애 예능의 자극적 소재가 경쟁력이라는 거에 비공감을 했는데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연애 예능 하면 뭐가 떠올라? 라고 했는데 다들 하트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왔던 모든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연애 예능은 그렇다면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닐까. 오히려 더 클리셰적인 것들이 그리고 조금 더 순수한 것들? 순수한 것들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소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클리셰적인 게 확실히 먹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경쟁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붙이자면 저는 경쟁력이 자극적 소재보다는 서사인 것 같아요. 그 커플의 서사. 저는 환승연애 처음 나온다 했을 때도 조금 싶었거든요. 근데 그 코코 민재처럼 조금 그런 서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더 이게 사람들이 보겠구나. 과몰입하죠. 그렇죠. 과몰입을 하는 소재. 근데 뭔가 서사는 그 제작진들이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정말 그들만이 알고 있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서사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면 우린 이렇게 가자 해서 자극적인 소재가 맞아요.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이 있죠. 튜닝의 끈은 사실 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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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무리 뭐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왔지 사실 그 서사와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에덴, 뭐 썸핑, 뭐 체인 리액션 이런 거 보신 분들 주변에 많이 없잖아요. 아니 뭐 봤어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트 시그널 2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이런 선정적이고 좀 자극점을 보다가 보다 지쳐서 결국 클래식인 하트 시그널 2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모두의 생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예능 속 현실적인 부분과 비현실적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연애 예능이 평범한 연애와 맞닿아 있는 지점은 분명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패널분들은 연애 리얼리티를 보는 게 현실 연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현실 연애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일단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란 감정이 되게 거창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오히려 연애에 대한 판타지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드라마라던가 그런 것들은 되게 많았는데 우리는 드라마랑 그런 것들을 볼 때 한 발짝 그러니까 몰입을 일정 수준 이상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본이 있는 거고 저들은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짜 그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보면서 사랑이란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생각보다는 별게 아닌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소한 감정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면 이론만 빠삭한 연애를 하게 되는 게 아닐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드라마처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예시를 들자면 있는 것도 현실 연애가 된다면 저는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환승연애를 좀 제대로 봤어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환승연애를 제대로 봤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아는 분들은 아시죠? 그 5년 짝사랑한 분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걸 읽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힘들어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저요? 네. 아니, 싫은 말고. 괜찮아. 그냥 있는데 도움이 됐다.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저도 연애 리얼리티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연애 리얼리티를 보면 결국에는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 중요성을. 근데 현실 연애를 뭔가 시작하면서 진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구나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애 리얼리티가 제 사랑을 뭔가 시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런 말은 완전 공감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실 뭐 말을 길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까 아니에요. 제 의견이랑 똑같은 말을 꾹꾹 해줘가지고 짝짝꿍. 네, 근데 저도 사실 정말 그냥 연애 프로의 뭔가 가장 선한 영향력은 일반인들이 연애를 바람직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주변만 봐도 건강하지 않은 연애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 심리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걸 애인한테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정말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세우는 방법을 궁극적으로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나온 꼬꼬랑 홍시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뭔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었다기보다는 진짜 그런 패널들의 서사를 보면서 나랑 비슷했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나를 갉아먹었던 경험이나 내가 혼자서 힘들어했던 경험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많이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패널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해선 나부터 성숙해야 된다. 나부터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도 좋은 의견 들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은가요? 다들 좋은 것만 배워가는 걸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싱크대학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수미상관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설기 마음에 준비됐죠? 네. 갑시다. 당신들의 근건강 좋아해요.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녹음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다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하트 시그널 시즌 1부터 봤을 만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평소에도 생각했던 주제들을 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공감도 되고 오늘 녹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트 시그널 얘기할 생각에 되게 신이 났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의 연애를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분해지고 그런 상태인데 여하튼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 연애에 대해서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2주 연속으로 연애 얘기를 꺼내려니까 참 힘들긴 한데요. 네. 제가 오늘만을 위해서 연기를 배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연애 예능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연애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연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연애 경험이 뭐 많지 않은 저에게 좀 교본 같은 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이번 녹음 준비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번 녹음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그 연애 얘기를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당금이 바른 연애 캠페인에 지금 동참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되게 유익했던 게 저도 연애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소재로 활용해서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오히려 이런 20대나 좀 젊은 사람들의 연애를 조금 더 오픈해서 보여주는 문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너무 많이는 말고 좀 적당한 선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싱크대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진짜 다양한 얘기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도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싱크대학교 이름값을 한 회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연기를 짧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저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본 이유가 되게 오락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패널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일단 좋은 연애를 하려면 나부터 건강해야 된다. 이런 나부터 성숙해야 된다. 이런 좋은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고 뭔가 대본 쓰신 분도 뿌듯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달콤 쌉싸름한 고디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속 연애는 현실이 아니란 걸 잘 아는데 유독 연애에는 과몰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연인과 재회에 눈물 흘리는 출연자와 함께 울기도 하고 서로 호감을 키워나가는 모습에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카메라 뒤에 숨은 관찰자 입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몰입은 깨지고 기분은 오묘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애 리얼리티는 현실인가요? 판타지인가요? 지금까지 대본의 구미, DJ의 지지, 패널의 꼬꼬, 사애기, 윤, 진이 홍시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